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모니터 김수원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최근에 겪었던 그 카카오에 대한 조금 아쉬운 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어제 제가 3프로TV에 출연해서 했던 이야기하고 같은 주제인데요. 어제 3프로TV에서는 제가 한 50여 분에 걸쳐서 좀 길게 이야기를 했고, 오늘 이 시간에는 그것을 간단하게 조금 축약을 해서 한 10분 남짓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14년 10월 달에 그 당시에 그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카카오를 흡수합병을 하죠. 다음은 상장사였는데 대주주는 이재용, 또 카카오는 비상장사였는데 대주주는 김범수였습니다. 이렇게 카카오가 다음을 흡수합병을 하니까 다음은 카카오의 주주들에게 이 흡수되는 데 대한 대가, 합병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 합병 대가를 지불하는 게 이제 바로 신주죠. 다음에 신주를 발행을 해서 카카오 주주들에게 그 합병 보상을 해줘야 되고, 당연히 카카오의 대주주가 김범수니까 김범수가 이 신주를 굉장히 많이 받았겠죠. 자, 합병 비율은 1대 1.55로 정해졌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다음 한 주의 가치를 1로 봤을 때 카카오 한 주의 가치를 1.55로 본다. 카카오의 그 주식 가치를 다음보다 이제 더 높게 본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합병의 결과로 결국 이제 카카오는 그 다음 등에 올라타서 우회 상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역합병이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다음에 주식 발행 수는 한 1356만 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합병으로 인해서 발행해 줘야 될 주식 수가 보통주가 한 3200만 주, 우선주는 한 1000만 주 정도가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합병 신주로 많은 주식을 발행을 해서 카카오 주주들에게 배정을 해줘야 되고, 카카오의 대주주가 김범수니까 이 주식의 합병 신주의 또 상당 부분이 김범수한테 가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합병을 하고 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합병해서 다음 카카오의 대주주가 김범수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제 이 흡수를 하는 회사인 다음의 대주주인 이재용이 아니라 흡수를 당하는 카카오의 대주주인 김범수가 합병 이후에 회사의 대주주로 올라서는 것. 이게 이제 바로 역합병인 겁니다. 법적으로는 다음이 카카오를 흡수를 하는 형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카카오가 다음을 흡수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형태. 대주주가 흡수당하는 회사의 대주주가 합병 이후 회사의 대주주가 되는 형태. 이게 역합병이고, 또 카카오가 상장사인 다음에 올라타서 우회 상장하는 그런 형태가 된 거죠. 이 다음 카카오는 나중에 이제 사명은 다시 이제 카카오로 바꾸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의 카카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합병하고 나서 이제 시총은 4조 정도가 됐죠. 자, 그 당시에 약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논란이냐면, 자, 이제, 시장 일각에서는, 야, 카카오가 그래 봤자, 그 모바일 메신저 아니냐. 그런데 저렇게 그 합병 가치를 높게 평가받았느냐 하는 데 대한 좀 말들이 좀 있었습니다. 카카오의 그 주당 합병 가액이 다음의 1.55배인데, 그건 좀 고평가된 거 아니냐. 카카오가 말하기를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서 게임이나 광고, 커머스, 컨텐츠 사업을 하겠다고, 모바일로 그런 사업을 키워봐야 도대체 얼마나 키울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합병 이후 7년 만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2014년에 합병을 했는데 2021년 지금 7월 이 시점에 당시에 카카오 시총이 4조였는데 지금 불과 7년 만에 카카오가 64조 시총의 회사가 됐습니다. 지금 코스피에서도 3위를 한다, 4위를 한다, 5위를 한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카카오 계열의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시총이 6조 6천억이죠. 그 다음에 또 카카오 계열의 IPO 대기 중인 회사들도 많습니다. 지금 당장 카카오뱅크가
수요 예측 지금 들어갔죠. 26일, 27일은 일반 청약 들어가기로 돼 있고, 카카오페이는 조금 밀렸습니다만은 어차피 지금 하반기에 IPO를 할 것 같고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뭐 내년 초에 그 한국이 아니라 미국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카오만의 시총도 지금 60조를 훌쩍 넘어서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카카오 계열들의 이런 그 상장 이후의 시총까지 다 더하면 카카오 계열의 총 시총은 뭐 100조는 느끈히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카카오가 굉장히 잘 한 겁니다. 7년 만에 이렇게 시총을 몇 배죠? 한 16배 이상으로 시총을 늘리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보기 어려운 그런 굉장히 큰 성장을 이뤄낸 회사죠. 예, 아주 대단한 회사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최근에 카카오와 관련해서 한 가지, 카카오 정도 되는 기업이 뭔가 절차적인 투명성, 또 우리 주주 가치 보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을 느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멜론 컴퍼니를 합병을 하기로 했는데, 그 합병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좀 지난 아쉬움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카카오 올해 공시 나온 그 주요 공시를 보면 2월 달에 액면 분할 공시를 했습니다. 액면가 500원을 액면가 100원으로 하겠다. 그래서 발행 주식 수가 뭐 8,000주에서 한 4억 주까지 늘어났지 않습니까? 3월 12일 날은 그 다음에 회사 분할을 한대요. 멜론 사업부를 분할을 해서 새로 회사를 만들어서 7월 1일 날 멜론 컴퍼니라고 하는 그 사명으로 출범을 시킨답니다. 3월 29일 날 주총에서 액면 분할 안건하고 회사 분할 안건이 다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7월 1일 날 멜론 사업이 분할해서 새로 회사가 만들어져서 멜론 컴퍼니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7월 15일 날, 그러니까 멜론 컴퍼니가 공식 출범한 지 불과 보름 만인 7월 15일 날 이런 공시가 나옵니다. 카카오 엔터가 멜론 컴퍼니를 흡수 합병한다고 합니다. 회사를 분할해서 새로 출범시킨 지 불과 보름 만에 카카오 엔터가 멜론 컴퍼니를 합병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당장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어떤 의문이냐? 지난 3월 달에 멜론 사업부를 분할하겠다고 공시를 했을 때 그때 이미 카카오 엔터로 합병시키는 것도 결정되어 있었던 것 아니냐? 그때 이미. 그 다음 뭐냐면 어차피 멜론 사업을 카카오 엔터에 합병시킬 계획이었다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분할과 합병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분할 합병이라고 하는데요. 이 분할 합병을 하게 되면 분할과 동시에 합병을 진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속하게 회사를 떼어내자마자 바로 신속하게 합병시키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을 활용하지 않고 굳이 분할을 해서 공식적으로 멜론 컴퍼니를 출범시키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바로 합병하는 다소 이해되지 않는 그런 방법을 동원을 했단 말이죠.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멜론 사업 분할 전입니다. 자, 카카오 안에 멜론 사업이 있었고, 자, 카카오 주주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범수 의장이 한 25%, 이제 개인 회사인 K-큐브 컴퍼니가 가지고 있는 지분하고 다 합쳐서 김범수 25%죠. 그 다음에 우리 소액 주주들 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61% 정도 됩니다. 이런 구조였죠. 자, 멜론을 물적 분할을 해보겠습니다. 카카오가 시행한 대로. 자, 멜론을 이렇게 떼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로 신설된 멜론이 신주를 어디다가 발행하냐면 카카오라고 하는 회사에다가 신주를 전부 다 발행해 줍니다. 그러면 카카오가 멜론 컴퍼니를 100% 지배하게 되죠. 회사를 따로 떼내고 신설된 회사가 주식을 발행해서 모두 카카오에게 주게 되면 카카오와 멜론 컴퍼니는 100% 완전 모자 회사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런 분할 방식을 우리가 물적 분할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렇게 물적 분할 방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카카오가 멜론 컴퍼니를 100% 가지고 있고 또 카카오는 카카오 엔터 지분을 68%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멜론 컴퍼니를 카카오 엔터에 한번 합병시켜 보겠습니다. 이 엔터는 IPO가 예정돼 있죠. 미국 또는 한국에 내년 초에. 이렇게 멜론 컴퍼니를 엔터에 이렇게 합병시켜 버리면, 자, 이 엔터는 멜론 컴퍼니를 흡수했기 때문에 멜론 컴퍼니의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멜론 컴퍼니의 주주는 단 하나, 카카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에게 이렇게 신주를 다 발행해 줍니다. 그러면 카카오의 엔터 지분이 68%에서 더 올라갑니다. 제가 추정하기로는 한 75% 내지 76%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엔터에 대한 카카오의 지배력이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구조죠. 그런데 멜론을 분할 합병하면 어떻게 되느냐? 분할 합병이라고 하는 것은 인적 분할을 하고 동시에 합병을 바로 진행해 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카카오에서 멜론을 떼내는데 이 멜론이 발행하는 신주를 아까 물적 분할에서는 카카오에게 배정을 했지만 인적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져 나온 멜론 컴퍼니가 신주를 기존 주주들에게, 다시 말해서 김범수와 소액 주주들에게 기존 지분율대로 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멜론 컴퍼니가 기존 주주들에게 기존 지분율대로 발행하기 때문에 멜론 컴퍼니의 주주는 김범수 등이 25%, 소액 주주가 61%, 카카오와 멜론 컴퍼니의 주주 구성이 똑같아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 주주들은 카카오 지분도 가지게 되고 새로 신설되는 멜론 컴퍼니도 똑같은 지분율대로 이렇게 보유하는 형태, 이게 인적 분할이거든요. 이렇게 인적 분할을 하고 나서 멜론 컴퍼니를 카카오 엔터에 합병시키게 되면 카카오 엔터는 멜론 컴퍼니를 흡수하는 대가로 멜론 컴퍼니의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해 줘야 되니까, 다시 말하면 김범수에게 이렇게 또 우리 소액 주주에게 이렇게 신주를 발행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까 물적 분할에서는 카카오 엔터가 발행하는 신주가 카카오에게 갔죠. 그런데 이렇게 분할 합병, 다시 말해서 인적 분할과 동시에 합병을 하게 되면 카카오 엔터가 발행하는 신주가 주주들에게 가게 되는 겁니다. 김범수라는 대주주에게도 가게 되지만 우리 소액 주주들이 카카오 엔터가 발행하는 신주를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자, 만약에 멜론 사업을 물적 분할한 뒤에 카카오 엔터에 합병하기로 이미 물적 분할 공시 당시에 결정이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3월 29일 주총에서 우리 주주들이 물적 분할 안건에 대해서 찬반 의사 결정을 투표를 할 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멜론 사업을 물적 분할해서 회사가 카카오 엔터에 합병하기로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의사 결정에 있어서. 그래서 회사가 사전에 투명하게 우리가 이러이러한 합병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주주에게 제공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주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권이 원천 봉쇄되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자, 물적 분할 플러스 합병 계획을 사전에 주주들이 알았다고 하면 카카오 주주들은 분할 합병을 요구했을 겁니다. 인적 분할과 합병을 동시에 진행하는 그런 방식을 요구했을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카카오가 물적 분할 이후에 합병을 단행함으로 인해서 카카오는 엔터 지분을 내년 초 IPO 전에 엔터 지분율을 7%포인트 이상 지금 끌어올렸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IPO 이후에 카카오 엔터의 그 지분 가치가 많이 오를 텐데 사전에 지금 지분을 7% 이상 카카오가 확보하는 그런 효과를 얻게 된 거죠. 그럼 왜 이런 방법을 동원을 했을까, 카카오는? 자, 제 추측입니다. 추정입니다. 자, 일부 내피셜이 가미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뭐냐? 지금 현재 카카오의 엔터 지분율이 68%입니다. 그런데 IPO를 하게 되면 상당히 희석이 되겠죠. 그러니까 IPO 전에 그 엔터에 대한 지분율을 추후에 IPO 위에 희석될 것에 대비해서 지금 더 끌어올려야 할 필요가 있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설령 물적 분할 합병을 하지 않고 인적 분할 합병, 다시 말해서 분할 합병 방법을 활용해도 엔터가 우리 카카오 주주들에게 발행해 줄 수 있는 신주 물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분할 합병에 실익이 없다, 이렇게 회사가 판단했을 가능성이 물론 있습니다. 그 멜론 사업이 뭐 카카오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멜론 사업을 이렇게 인적으로 분할을 하고, 인적으로 분할을 한 다음에 다시 멜론 사업을 엔터에게 합병을 했을 때 이 엔터가 카카오 주주들에게 발행해 줄 수 있는 그 신주의 물량은 어떤 그 밸류에이션 차이로 인해서 적다. 그래서 이거 뭐 거의 뭐 실익이 없다, 너무 적다. 회사가 그렇게 판단을 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절차는 분명히 투명하게 진행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보통 회사들이 사업을 물적 분할하고 물적 분할한 이후에 그 사업을 외부에 매각할 수도 있고, 어떤 그 합작을 할 수도 있고, 뭐 다른 계열사로 다시 넘겨버릴 수도 있고, 외부 매각할 수도 있고, 합작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활용을 할 수도 있는데, 물적 분할 이후에 그 신설된 법인의 큰 변화가 예정되어 있고, 그 예정된 큰 변화가 지금 상당 부분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주주들이 합리적으로 주총에서 물적 분할에 대해서 찬성을 할지 반대를 할지 아니면 다른 요구를 할지, 이런 합리적인 그 의사결정을 하고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회사가 투명하게 밝혀주는 것이, 그것이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기업 가치, 기업 밸류에이션 제고에도 기여를 할 수 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뭐 카카오 정말 좋은 회사고 굉장히 잘 성장을 해왔고 앞으로도 쭉쭉 뻗어나갈 회사임에는 분명하지만, 조금 더 어떤 주주 가치, 주주에 대한 배려 부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